STX 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달간 생산직 인력의 75%가량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을 발행한 것은 물론 이를 불법으로 매도에 나서기까지 한 사태를 낳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고용 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고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K텔레콤의 통신망 장애로 전국 곳곳에서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이 불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달 8일 고강도 자구 개관과 이 계획에 동의한다는 노사 확약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회사는 생산직 75%가량인 500명을 감원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감된 희망퇴직 등 신청자는 144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수주했던 5천억 원가량의 선박 수주 물량도 다 날아갈 판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간 생산직 인력의 75%가량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던 STX 조선해양. 이 회사는 오늘까지 이 숙제를 풀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 정부는 성동조선은 법정 관리를 결정했고 STX조선은 이날까지 고강도 자구항과 함께 이에 동의하는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TX조선은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STX조선에 따르면 오늘 마감된 희망퇴직 접수 결과 희망퇴직으로 104명, 아웃소싱으로 40명 등 총 144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생산직 인력의 75%가량을 줄이는데 실패한 겁니다. STX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 입장에선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서 어느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을 줄이는데 동의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 식구를 정리할 바에는 다 죽자는 생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TX 조선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강경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수주한 선박 건조 물량도 계약 해지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STX조선 수주 잔량은 15척에 옵션 2척 등 총 수주액이 5천억 원가량입니다. 이는 내년 3분기까지 일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선주는 계약서에 따라 선박 건조 회사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 즉시 다른 회사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은 선수금 환급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경영관리를 맡은 법원은 채권단 집회를 열고 STX조선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더 나아가 파산 결정을 하게 되면 1,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됩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노사 확약서 제출 시한인 오후 5시가 넘었지만 이날 자정까지 회신을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발행하는 건 물론 이 유령 주식을 불법 매각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삼성증권 직원의 사고가 아닌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차제 공매도에 관련한 잘못된 증권사의 금융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 검사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적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 문제뿐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 역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불법 공매도 형태로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는 수습이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 검사를 통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원승현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직원의 실수 탓으로 돌리는 삼성증권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 접수 및 피해 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잘못 입고된 배당 주식을 매도한 내부 직원 16명을 대기 발령하고 내부 문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은 구직자를 구하지 못해 울상이고 막상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3조 9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그 핵심에 중소기업이 자리하는 만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이번 추경 집행의 정책 효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계가 힘을 실어달라는 겁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고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 자산 형성 지원, 또 교통비 지원, 주거비 지원,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고용의 유지는 물론 가급적 추가 고용 창출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막상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만연하자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해 청년 실업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계도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이 고용절벽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65%로서 기대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이 핵심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온다는 것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모인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추경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인재들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과 추경이 일단 돈을 풀어 민심을 달래는 미봉책이 아닌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이자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텔레콤 통신망이 최근 며칠간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보상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5시 50분경까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먹통이 되는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SKT는 LTE망에서의 음성통화 서비스인 HD보이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3G망으로 통화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가입한 요금제 기준이 아니라 할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돈을 기준으로 이틀치 요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SKT는 730여 명의 고객에게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보상 금액만큼이 요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휴대폰으로 업무를 하는 고객 등 사정에 따라 통신장애로 인한 2차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 보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를 좀 SKT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에 따라 이제 피해자별로 좀 유형을 좀 다양화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권 노사가 성과연봉제 갈등을 겪은 이후 오랜만에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 교섭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은 고용 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계속되고 있는 금융권의 감원 칼바람과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전국 금융노조가 산별교섭 요구안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하고 올해 단체 교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번 요구안은 약 50개 항목으로 오는 12일 사측과 이 안건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교섭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벌였던 지난 2016년 사용자들이 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이 협상 자리가 공중분해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임금교섭은 재개됐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기는 4년 만입니다. 금융노조는 오랜만에 진행되는 이번 단체 교섭에서 핵심은 고용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할 것과 임금 피크제 지급률 상향, 근로시간 단축, 또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입니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아직 사측이 모여 논의해보지 못했고 교섭 날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해온 인원 감축과 점포 축소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라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청년 고용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사측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린 노조 추천 사회이사 근거 마련도 금융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답을 도출하긴 어려운 문제라는데 노조도 동의하고 있어 협상 부담은 덜할 전망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만큼 지배구조 문제가 많은 민간 쪽에서도 노조 추천 이사제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로 친환경차 산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수소차 관련 추가 예산은 배정하지 않은 반면 전기차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수소차 산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소차 관련 업체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는 반면 전기차 관련 종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구매보조금 등 수소차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수소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2월분을 더하면 약 5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현대차 넥소의 사전 예약 판매 수는 1,164대에 달합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수소차 국고 보조금이 한 대당 2,250만 원임을 고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수는 사전 예약의 약 20%인 240여 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소차 보급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 확대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곳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과 안정성 문제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수소충전소 특성상 정부 지원 없이는 수소충전소 추가 건설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1곳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산업의 난항이 예상되면서 수소차 수혜주로 꼽히던 종목의 주가도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에 장착되는 압축 수소 연료 탱크를 납품하는 일진다이아 주가는 1.3% 이상 떨어진 22,5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역시 현대차 수소차의 공기 공급 시스템과 배기 시스템 분야 부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업 주가도 2.7%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유니크, 평화홀딩스 등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고 자회사 EM솔루션을 통해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는 EM코리아도 주가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상황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1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기존 2만 대에서 2만 8천 대로 늘어났고 전기차 관련 상장사의 주가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외 전기차에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할 예정인 포메탈은 오늘 2.8% 상승 마감했고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등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세원은 8.55%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제는 부작용 최소화라며 국민적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성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건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함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공공부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여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 공공기관 86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에서 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지만 이 중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이행기관 수는 전년보다 4곳 늘었으며 한국방송광공진흥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오늘 열린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사측의 성과급 지급 무산에 반발해 사장실을 점거한 한국GM 노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한국GM 사측이 지난 6일 밤 노조 집행부를 공동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측 관계자와 노조 집행부를 차례로 조사해 진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사측부터 조사한 다음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을 철회하자 지난 5일 부평공장의 카허카잼 사장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다음날 점거를 풀었으나 농성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사장실에 있던 집기와 화분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0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5년여 만에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하순 국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중국 등 9개의 영향이 최대 69%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내 영향이 컸지만 지난 3월의 경우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떴다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브로커 등을 집중 수사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효자 품목인 참치, 김 등이 수출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직구로 산 $1,000 이하 물품에 대해선 반품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로 환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측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실질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는 예년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의 꽃샘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밤부터는 남서풍에 동반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로 오늘과 비교해 10도가량이나 높겠고 낮 기온도 20도까지 올라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여기에 낮까지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겠고 서울, 경기, 강원도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늦게 퇴근에 나서시는 분들은 미리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한낮에 서울 20도로 따스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도 밤부터 비가 오겠고 한낮에는 강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내일은 비 소식 없고요. 한낮에 전주, 대구 22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새벽에 서울, 경기, 강원도의 비는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오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다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여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